새벽 5시. 세상이 아직 잠든 시간에 박 노인은 눈을 떴다. 그는 시계를 보지도 않는다. 몸이 먼저 기억한다. 아내가 있을 때부터 이어져 온 그의 하루의 시작이었다. 천천히 몸을 일으켜 부엌으로 간다. 전기 주전자를 켜고 손때 묻은 머그잔을 꺼낸다. 컵 가장자리에 작은 이빨 자국이 있다. 아내가 커피는 너무 뜨겁게 마시면 안 된다며 늘 잔을 살짝 깨물던 버릇 때문이었다. 그는 그 흔적을 쓰다듬으며 중얼거린다. 아직도 여기 있네. 참 끈질기기도 하지. 입가에 짧은 웃음이 번진다. 주전자에서 김이 오르자 그는 라디오를 향해 손을 뻗는다. 낡은 라디오. 안테나가 반쯤 부러져 있고 다이얼은 숫자 대신 손끝의 기억으로만 맞춰진다. 지익. 잠시 잡음이 흐른 뒤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온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당신의 아침 함께합니다. 그 한마디에 그는 잠시 숨을 고른다. 그 목소리를 들으면 언제나 아내의 얼굴이 먼저 떠오른다. 그는 커피를 식탁 위에 놓고 의자에 앉는다. 정면에는 낡은 앞치마가 걸린 의자 하나. 그 자리가 아내의 자리였다. 아무도 앉지 않는, 그래서 더 생생히 살아있는 자리. 그는 커피잔을 들며 나지막이 말한다. 오늘도 들리네. 그 DJ 목소리. 당신이 좋아하던 사람이었지. 잠시 침묵이 흐른다. 그는 아내가 대답할 리 없다는 걸 알면서도 여전히 말을 건넨다. 커피 식겠다, 당신. 그는 웃는다. 식어야 맛있어. 당신 손맛처럼. 그가 마시는 건 커피가 아니라 기억이었다. 커피 향기 속에서 아내의 손끝 냄새가 어렴풋이 스며나온다. 식탁 위에는 2개의 잔이 놓여 있다. 하나는 자신이, 하나는 그녀가 쓰던 잔. 그의 세상은 둘이 만든 규칙 위에 멈춰 있었다. 아내가 떠난 지 3년이 되었지만 그는 여전히 그 시간을 살고 있다. 당신이 떠나고도 아침은 계속 오네. 이런 게 불공평이지. 그는 그렇게 중얼거리고 곧이어 피식 웃는다. 이젠 혼잣말도 제법 그럴싸하지. 그의 목소리는 낮지만 따뜻하다. 라디오에서 잔잔한 피아노 선율이 흘러나온다. 그는 눈을 감는다. 그 소리 사이로 아내의 웃음소리가 겹쳐 들린다. 박씨, 그게 커피야? 물이야? 당신 손은 안 된 커피야. 그럼 물이지 뭐. 그는 속삭이듯 혼잣말을 던진다. 그러다 갑자기 소리내 웃는다. 웃음이 부엌 타일에 부딪혀 반사된다. 오랜만에 집안에 사람이 있는 듯한 착각이 든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말한다. 그래도 여전히 시끄럽지? 당신이 싫어하던 그 소리. 커피를 마시다 그는 잠시 멈춘다. 창밖에 비치는 새벽빛이 희미하다. 눈가가 약간 젖는다. 그는 손가락으로 커피잔을 두드리며 말한다. 당신이 없으면 세상 소리도 다 작게 들려. 그 순간 라디오에서 낯익은 피아노 곡이 흘러나온다. 그의 입술이 떨린다. 그 곡은 아내가 마지막으로 병실에서 들었던 노래였다. 그는 잠시 말을 잇고 눈을 감는다. 음악이 끝나자 그는 낮게 중얼거린다. 그래도 고마워. 이 라디오 덕에 아직도 당신이 살아있는 것 같으니까. 그는 라디오를 바라본다. 손끝이 떨리지만 미소는 고요하다. 나 이제 좀 괜찮아. 너 없인 못 살 줄 알았는데 이젠 라디오만 있으면. 그래, 하루는 버틸 수 있겠어.
그는 남은 커피를 마시고 자리에서 일어난다. 창문 너머로 여명이 비치기 시작한다. 세상은 조금씩 밝아오고 있었다. 그리고 그 빛은 식탁 위의 낡은 라디오에도 조용히 내려앉았다. 그는 식탁에 다시 앉았다. 커피는 이미 식었고 라디오에서는 진행자의 부드러운 목소리가 이어졌다. 오늘도 당신의 하루가 평안하길 바랍니다. 그 말 한마디가 마음을 스쳤다. 평안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낯설 줄이야. 언제부턴가 그는 그 말을 듣는 것만으로도 가슴 한켠이 저릿했다. 그는 커피잔을 돌리며 중얼거렸다. 평안이라. 그게 뭐였더라. 그는 라디오를 향해 눈길을 보낸다. 당신 그 말 참 좋아했지. 평안하자. 다 괜찮다. 그게 당신의 마지막 말이었는데. 그는 웃으며 고개를 숙였다. 그땐 그런 말이 너무 심심하다고 생각했는데 이제야 알겠어. 심심한 게 사는 거더라. 바람이 살짝 불어와 커튼이 흔들렸다. 그는 창문을 반쯤 열고 바깥 공기를 들이마셨다. 차가운 바람에 이마의 주름이 깊어진다. 그는 작게 한숨을 내쉬었다. 당신은 하늘에서도 라디오 듣고 있겠지? 대답은 없었다. 하지만 그 순간 라디오의 잡음 사이로 작은 노랫소리가 흘러나왔다. 우리 사랑 이대로 변치 않길. 그는 피식 웃었다. 이 사람 또 내 마음 읽었네. 마치 누군가가 일부러 맞춘 듯 노래가 흘러나오면 그는 늘 그렇게 말했다. 그의 집에는 시계가 2개 있다. 하나는 벽에 걸린 시계, 하나는 마음속의 시계다. 벽시계는 세상의 시간을 따라가지만 그의 마음속 시계는 여전히 아내가 떠나던 날에 멈춰 있었다. 그는 손목을 매만지며 말했다. 이젠 괜찮다고, 괜찮다고. 스스로한테 수백 번 말했지. 근데 이상하지? 아직도 라디오 꺼지면 불안해. 그는 잠시 라디오 다이얼을 만졌다. 그 손끝에 오래된 굳은 살이 느껴졌다. 그 굳은 살은 농사 짓던 시절, 아이 키우던 시절, 그리고 그녀의 손을 붙잡던 시간들 속에서 생겨났다. 당신 손 참 따뜻했는데. 그는 무심코 손을 내민다. 텅 빈 공기가 손끝을 스친다. 이젠 내 손만 덮네. 그는 조용히 웃었다. 그 웃음은 쓸쓸하지 않았다. 오히려 오래된 추억을 다독이는 듯한 미소였다. 잠시 뒤 라디오에서 DJ가 말했다. 지금 커피를 마시고 계신 분들, 누군가를 떠올리며 미소 짓고 계시죠?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딱 나야. 라디오의 음악이 끊기고 잠시 광고가 흘러나왔다. 그는 웃으며 중얼거렸다. 이 사람 음악 끊는 타이밍은 여전하네. 내 기분이 막 올라오면 꼭 광고야. 그는 라디오를 향해 손을 흔들었다. 그래도 고맙다. 이 소리가 없었으면 나 벌써 말하는 법 잊었을지도 몰라.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가로 걸어갔다. 햇빛이 부엌 바닥을 비추기 시작했다. 그 빛 위에 커피잔의 그림자가 포개진다. 그는 그 그림자를 바라보며 말했다. 둘이 있었던 흔적이 이렇게 남아있네. 그럼 된 거지 뭐. 그는 식탁으로 돌아와 라디오의 볼륨을 살짝 높였다. 그 순간 진행자의 마지막 인사가 들렸다. 오늘도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하며 조용한 미소로 하루를 시작하세요. 그는 커피잔을 들며 중얼거렸다. 그래,
그게 우리 시기였지. 조용하게 미소로 시작하는 하루. 창문으로 스며드는 햇살이 그의 어깨에 닿는다. 그는 라디오를 바라보며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아주 작게 진심이 묻은 한마디를 건넸다. 잘 듣고 있지, 당신? 아침 햇살이 천천히 부엌 창을 비춘다. 하얀 커튼 사이로 들어오는 빛이 식탁 위 라디오의 유리창을 반짝이게 만든다. 박 노인은 천천히 커피잔을 돌리며 라디오 속 음악을 가만히 들었다. 잔잔한 피아노 전주에 이어 익숙한 노랫말이 흘러나온다. 당신의 그 미소가 나를 웃게 하네. 그는 눈을 감았다. 그 노래는 아내가 결혼식 날 부르던 노래였다. 신부 대기실에서 긴장을 풀겠다며 기타를 치며 부르던 그 장면. 그는 그때의 기억을 조용히 되짚었다. 당신 그때 노래하다가 줄 끊어진 거 기억나? 그는 혼잣말로 웃었다. 사람들 다 웃었지. 근데 당신은 울었잖아. 그래서 내가 말했지. 괜찮아. 노래는 끊겨도 인연은 안 끊겼다고. 그의 웃음은 조용했지만 그 속엔 여전히 그날의 온기가 남아 있었다. 그는 창가로 걸어가 커튼을 젖혔다. 바깥엔 봄 햇살이 비치고 이웃집 마당엔 세탁기가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다. 그 일상의 소음이 오히려 위로가 되었다. 잠시 후 창밖에서 누군가 부른다. 박 선생님, 오늘도 혼잣말 하세요? 김아주머니의 목소리다. 그는 대답 대신 라디오 볼륨을 살짝 낮춘다. 아니요, 회의 중이에요. 회의요? 그럼요. 부부 회의. 오늘 안건은 오늘 점심 뭐 먹을까예요. 허허, 그럼 결론은요? 늘 그렇죠. 내가 설거지하는 걸로 마무리. 창밖에서 웃음소리가 터진다. 그는 어깨를 으쓱하며 스스로에게 중얼거렸다. 이제는 사람들 놀려먹는 재미로 산다니까. 그는 라디오 쪽으로 고개를 돌린다. 당신 들었지? 이 동네에서 내가 제일 인기 많아졌어. 그리고 잠시 멈추더니 덧붙인다. 근데 다 당신 덕이야. 당신이 웃는 법을 가르쳐 줬잖아. 라디오에서는 DJ의 밝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 아침은 조금 특별합니다. 함께 추억 속으로 떠나볼까요? 그 순간 라디오에서 흘러나온 노래는 그의 손을 멈추게 했다. 바로 그날의 노래였다. 아내가 병원에 입원하기 전 마지막으로 틀어준 곡. 그는 조용히 숨을 들이켰다. 그 노래가 시작되면 아내는 언제나 부엌으로 나와. 당신, 이 노래 나올 때는 말 걸지 마요. 라고 말하곤 했다. 그는 그 말을 지키듯 오늘도 말없이 그 자리에 앉았다. 노래가 끝나자 DJ가 한마디를 덧붙였다. 이 노래, 오래된 부부의 사랑을 떠올리게 하네요. 그는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웃었다. 그래, 오래된 게 뭐 어때? 오래된 건 오래 남는 거지. 잠시 뒤 창문이 열리며 이웃집 손자가 뛰어나왔다. 할아버지, 라디오 소리 커요. 그는 손짓으로 미안하다고 하며 웃었다. 이 녀석, 나보다 라디오를 싫어하네. 그는 볼륨을 조금 낮추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당신 애들이 시끄럽다고 했던 거 기억나? 이제 내가 시끄럽대. 세상 참 돌고 돌아. 그는 의자에 등을 기대며 한숨을 쉬었다. 햇빛이 식탁 위를 천천히 옮겨간다. 커피잔 그림자가 늘어지듯 그의 마음도 느리게 흐른다.
이 라디오 없었으면 어땠을까? 그는 속삭이듯 말했다. 당신이 떠난 다음에도 이 소리 덕에 나 혼자가 아니었어. 그의 시선이 라디오 위에 멈춘다. 그 위엔 먼지 속에서 반짝이는 버튼 하나. 그가 처음으로 라디오를 사주던 날 아내가 했던 말이 떠올랐다. 당신, 이거 사서 뭐하게? 당신 목소리 담아두려고. 에이, 내 목소리는 공짜예요. 그때 그 대화가 웃음처럼 되살아났다. 그는 눈을 감고 손끝으로 라디오의 표면을 천천히 쓸었다. 당신 여전히 공짜야. 근데 이제 그 목소리가 제일 값진 거야. 라디오에서 정오 알람 음악이 짧게 울렸다. 띠리리리 띠리리리. 그는 컵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벌써 정오네. 이젠 시간도 당신이 알려주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을 활짝 열었다. 햇살이 쏟아지며 공기가 바뀐다. 그는 눈을 가늘게 뜨며 햇살 속 먼지들을 바라본다. 그것들이 천천히 빗속에서 춤을 추는 모습이 마치 누군가의 숨결처럼 느껴진다. 그래, 당신이 또 청소하라고 신호 주는 거지? 그는 작게 웃었다. 알았어. 오늘은 당신 말 잘 들을게. 그는 걸레를 집어들며 라디오를 향해 한마디 더 던진다. 근데 다음 곡은 좀 신나는 걸로 해줘. 눈물 말고 웃음 나는 걸로. 라디오는 마침 그 말에 응하듯 경쾌한 트로트 리듬을 틀어준다. 사랑도 인생도 흘러가야 제맛이지요. 그는 걸레를 들고 흥얼거린다. 그래, 흘러가야지. 그래야 나도 좀 가볍지. 부엌 깬 커피 향, 햇살, 그리고 음악. 그는 문득 중얼거린다. 당신이 떠나고 내가 배운 건 하나야. 사람이 사는 건 듣는 거야. 말보다 들을 줄 아는 거.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라디오 볼륨을 천천히 낮췄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오늘도 잘 들었어, 당신. 점심 무렵 라디오의 볼륨은 낮아지고 대신 냄비 속 된장국이 보글거리는 소리가 부엌을 채운다. 박 노인은 주걱을 들고 국물을 한 모금 맛본다. 좀 짜네. 그는 고개를 갸웃하며 중얼거린다. 아니지, 이건 짜서 맛있는 거야. 당신이 늘 그러더라. 된장은 심심하면 반칙이야라고. 그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자신이 한 말에 피식 웃는다. 내가 나한테 혼나는 세상이라니. 테이블 위에는 달걀 프라이 한 개, 김치 한 접시, 그리고 된장국. 소박한 식사지만 그는 그 앞에 두 개의 젓가락을 놓는다. 당신 것도 챙겨놨어. 그는 맞은편 의자를 바라보며 나직이 말한다. 그 의자엔 여전히 아내의 앞치마가 걸려 있다. 빨래를 해도 빠지지 않는 작은 기름 얼룩. 그 흔적이 오히려 위로가 된다. 그는 젓가락을 들어 반찬을 집어든다. 이제는 혼자서도 반찬이 남아. 당신 있을 땐 늘 부족했는데. 한 젓가락 먹고는 작게 웃으며 덧붙인다. 이래서 부부는 서로 잡아먹는 거래나 봐. 그의 웃음은 조용히 울려 퍼진다.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낮은 음악 소리가 그 웃음에 얹혀 흐른다. 식탁 위엔 두 잔의 컵이 있다. 하나는 식은 커피, 다른 하나는 물로만 채워진 컵. 그는 그 컵을 바라보며 말한다. 당신 거야. 커피 대신 물 마신다고 매일 잔소리했지. 그리고는 자신에게 투덜거린다. 결국 내가 물을 대신 따라주고 있네. 그는 잠시 손을 멈춘다.
바람이 창문 틈으로 스며들며 커튼이 흔들린다. 그 움직임에 그는 말없이 미소 짓는다. 그래, 알아. 당신 또 바람 타고 들어왔지. 그는 한 숟가락을 더 뜨며 중얼거린다. 근데 당신이 끓이던 된장국 맛이랑은 다르네. 그땐 항상 콩나물 냄새가 섞였는데. 그는 천천히 고개를 젓는다. 아니, 아마 그건 당신 냄새였을 거야. 그는 자신이 한 말을 곱씹듯 되뇌며 잠시 눈을 감는다. 그리움이 스며드는 그 짧은 침묵 뒤 그는 갑자기 고개를 들고 라디오를 향해 말했다. DJ님, 이럴 땐 어떤 노래가 어울릴까요?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라디오에서 잔잔한 트로트가 흘러나왔다. 사는 게 뭐 별거 있나요? 웃으며 살아야죠. 그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이거지. 우리 세대엔 트로트가 인생 상담사였어. 식탁 한켠엔 아내가 쓰던 반달 모양의 도시락통이 있다. 그는 그 뚜껑을 열며 속삭인다. 이거 봐, 당신이 도시락 싸주던 그 통이야. 아직 버리지 못했어. 그 안엔 낡은 숟가락과 젓가락이 가지런히 놓여 있다. 그는 그것을 천천히 쓸며 말했다. 이건 손때보다 마음때가 더 묻었네. 그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의자에 기대며 조용히 숨을 고른다. 그 순간 라디오에서 광고 음악이 나온다. 오늘 점심 뭐 드셨어요? 건강식 된장찌개 어때요? 그는 그 말을 듣자마자 깜짝 웃음을 터뜨린다. 야, 이 DJ는 CCTV 달았나? 내 된장국 보고 있지? 그는 혼자 웃으며 손바닥으로 무릎을 친다. 웃음이 터지자 눈가의 주름도 함께 움직인다. 그 웃음은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보다 더 깊고 따뜻했다. 그래, 이런 게 사는 거야. 그는 스스로에게 말하듯 중얼거렸다. 혼자 밥 먹어도 웃을 일은 있네. 점심 식사를 마친 그는 식탁을 닦으며 말했다. 당신이 있을 땐 내가 설거지 싫다고 매번 도망갔는데 이젠 내가 먼저 나서네. 역시 인생은 반전 드라마야. 그는 그 말을 끝내며 걸레를 한 번 짜서 식탁을 닦는다. 깨끗해진 나무결 사이로 햇빛이 스며든다. 그는 의자에 앉아 맞은편 의자에 걸린 앞치마를 바라본다. 당신, 나 좀 봐요. 이제는 당신이 닦던 그 자리를 내가 닦고 있네. 그는 깊게 숨을 내쉰다. 그래도 이상하지 않게 됐어. 이젠 이게 내 일상이야. 잠시 침묵. 그리고 그는 다시 중얼거린다. 당신, 나 잘하고 있지? 그의 목소리가 살짝 떨리지만 그 끝엔 웃음이 묻어 있다. 라디오에서 또 다른 음악이 시작된다. 박진감 있는 드럼 리듬에 이어 DJ가 말한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도 따뜻한 밥 한 끼로 마음을 채우세요. 그는 볼륨을 조금 올리고 한 모금의 물을 마신다. 그래, 당신 말대로. 오늘도 밥 잘 먹었어. 그리고 나 괜찮아.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을 연다. 부엌 바닥에 깔린 햇살 위로 먼지가 빛에 반짝인다. 그는 손가락을 들어 그 빛을 향해 휘저기며 말했다. 이제는 혼자 먹는 밥도 이야기가 되는구나. 그의 미소는 잔잔하고 그의 눈빛은 고요했다. 식탁 위 라디오에서는 다음 곡의 첫 소절이 흘러나왔다. 우리 함께한 모든 날이 선물입니다. 그는 눈을 감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오늘도 선물이었어.
늦은 오후 햇살이 거실 창을 비스듬히 통과해 책장 위 먼지를 비춘다. 그 빛 속에서 먼지들이 조용히 떠다닌다. 박 노인은 낡은 서랍 앞에 앉아 있었다. 서랍을 열자마자 세월이 켜켜이 쌓인 종이 냄새가 퍼진다. 은행 통장, 병원 영수증, 아내의 메모지가 뒤섞여 있었다. 고양이 밥 줬다, 우유 사오기, 세탁소 들르기. 그 짧은 메모들 속엔 살아있는 숨결이 있었다. 그는 서류를 정리하던 중 한쪽 구석에서 낯선 봉투 하나를 발견했다. 빛바랜 노란색 봉투, 겉면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적혀 있었다. 박 노인에게. 그는 순간 멈춰섰다. 손끝이 떨린다. 그 글씨체, 그 부드러운 획, 한눈에 알아봤다. 아내의 글씨였다. 그는 천천히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접힌 종이 한 장. 조심스레 펼치자 글씨가 그의 눈에 들어왔다. 당신이 이 라디오를 들을 때쯤엔 나는 없을지도 몰라요. 그 한 문장에서 그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는 손으로 종이를 덮으며 숨을 고른다. 그의 눈이 글자를 더듬는다. 당신 밥 잘 챙겨 먹고 있죠? 내가 없다고 대충 먹으면 혼납니다. 화분엔 물 주고 라디오는 매일 켜요. 내 목소리가 없어도 그 소리는 남을 거예요. 그러니까 웃어요. 당신은 웃을 때 제일 멋있으니까. 그는 편지를 읽다 말고 고개를 떨군다. 눈가에 고인 물방울이 종이 위로 떨어져 번진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이 사람, 잔소리도 유언으로 남기네. 그는 편지를 조심스레 접어 두 손으로 쥔다. 그래, 밥은 먹었고 화분도 물 줬어. 근데 웃는 건 아직 연습 중이야. 그는 혼잣말로 중얼거린 뒤 작게 웃는다. 연습이 이렇게 오래 걸릴 줄 몰랐지? 나도 몰랐어. 그는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화분 앞에 섰다. 시든 잎 하나를 손끝으로 떼며 말했다. 이 녀석도 너 없으면 기운이 없어. 나랑 똑같네. 라디오에서는 잔잔한 클래식 음악이 흐르고 있었다. 그는 무심코 그 볼륨을 높였다. 아내가 좋아하던 쇼팽의 녹턴. 그는 소파에 앉아 편지를 무릎 위에 올려놓고 속삭인다. 당신 아직도 나 가르치네. 그래, 오늘은 웃어야겠네. 그는 억지로 입꼬리를 올렸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점 미소가 자연스러워진다. 당신 말대로 하면 내가 제일 멋있다며. 그는 거울을 보며 웃는다. 이 얼굴 여전하지? 주름만 늘었지 나쁘지 않네. 그는 다시 편지를 들고 조용히 읽는다. 당신이 혼자여도 괜찮아요. 세상은 생각보다 당신에게 친절할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겁내지 말아요. 그는 눈을 감았다. 그 문장이 그녀의 목소리로 들려왔다. 당신 혼자여도 괜찮아요. 그는 입술을 떨며 되뇌었다. 그래, 나 혼자라도 괜찮아. 이제는 그렇게 말할 수 있겠네. 그는 봉투를 접어 서랍 위에 올려두려다 잠시 멈췄다. 그리고는 라디오 옆에 놓았다. 여기가 더 좋겠지? 당신 목소리 옆이니까. 그는 라디오를 켰다. 마침 DJ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오늘은 누군가의 편지를 대신 읽어드릴까 합니다. 그는 순간 손을 멈췄다. 심장이 두근거린다. 설마. 하지만 이내 낯선 목소리가 편지 한 구절을 읽는다. 당신이 혼자라도 괜찮아요.
내 목소리가 아직 거기 있잖아요. 그는 숨을 멈추었다. 눈물이 다시 흐르려던 찰나 그는 피식 웃었다. 이 사람 또 이런 타이밍이야. 진짜 못 말려. 그의 눈물과 웃음이 한꺼번에 쏟아졌다. 그는 손등으로 얼굴을 훔치며 말했다. 그래, 들었어. 오늘도 잔소리 고맙다. 그는 라디오 볼륨을 줄이며 작게 한마디 덧붙였다. 이제 나도 당신 편지 써야겠다. 제목은 나 잘 지내요. 그는 의자에 다시 앉아 라디오 위에 놓인 편지를 바라본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마치 그녀가 듣고 있다는 듯한 속도로 말한다. 당신 웃는 얼굴 보고 싶다 했지. 지금 보면 놀랄걸. 나 진짜 웃고 있어. 그는 커피 잔을 들어 라디오 쪽으로 살짝 들어 올린다. 우리 오늘도 한잔 할까? 잔의 표면에 햇빛이 반사되어 번쩍인다. 그 빛이 마치 아내의 미소처럼 반짝였다. 그는 그걸 바라보다가 작게 속삭인다. 이 편지 덕분에 오늘은 좀 살 것 같아. 라디오에서는 여전히 음악이 흐른다. 그는 눈을 감고 그 소리에 맞춰 숨을 고른다.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마지막 말을 건넨다. 나 오늘 웃었어. 당신 말대로. 다음 날 아침 박노인은 식탁에 앉아 조용히 라디오를 켰다. 라디오 스위치가 돌아가며 내는 찰칵 소리. 이제는 그게 아내의 목소리만큼 익숙하다. 오늘도 당신의 하루가 따뜻하길 바랍니다. DJ의 인사가 흘러나오자 그는 커피잔을 들며 미소를 지었다. 그래, 오늘은 따뜻해야지. 어제 울었으니까. 그의 앞에는 어제 발견한 편지가 놓여 있었다. 그 위엔 빛 한 줄기가 내려앉아 있었다. 그는 손끝으로 그 빛을 살짝 가리며 말했다. 자, 이제부터 연습이다. 당신이 시킨 웃는 연습. 그는 거울 앞에 섰다. 주름진 얼굴이 그를 바라본다. 웃는 게 이렇게 어렵나? 입꼬리를 올렸다가 내리고 다시 올렸다가 내린다. 에이, 이건 마치 고장난 문손잡이 같네. 그는 피식 웃었다. 그래도 웃었잖아. 성공이네. 그는 점퍼를 걸치고 밖으로 나갔다. 봄바람이 살짝 찼지만 기분은 묘하게 가벼웠다. 골목 입구의 슈퍼에 들어가며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젊어 보이시네요. 주인 아주머니가 웃으며 대답했다. 어머, 박 선생님, 요즘엔 인사에 서비스가 붙었네요. 그럼요. 웃음이 세일 중이에요. 그럼 2개 주세요. 둘은 동시에 웃음을 터뜨렸다. 그 웃음은 오랜만에 듣는 사람 냄새 나는 소리였다. 그는 그 웃음을 품에 안고 슈퍼를 나섰다. 길을 건너던 중 옆집 초등학생이 인사를 건넸다.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학교 가냐? 네. 숙제 다 했어? 아니요. 정직하네. 아주 유망해. 아이의 깔깔 웃음에 그의 입가에도 미소가 피어났다.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그래, 세상에 이런 웃음이 많았는데 그걸 다 잊고 살았네. 길모퉁이에서 마을버스를 기다리며 그는 신문을 펼쳤다. 기사 제목 하나가 눈에 들어온다. 노년기 웃음이 면역력을 높인다. 그는 혼잣말로 말했다. 하하, 과학적으로도 검증됐네. 그럼 오늘은 건강 보충일이다. 버스가 도착하자 그는 천천히 탔다. 운전기사는 인사를 건넸다. 어서 오세요, 선생님.
기사님, 라디오 좀 켜도 돼요? 이 버스엔 그게 비타민이에요. 그럼요. 라디오가 켜지고 음악이 흘러나왔다. 그는 창가에 앉아 흥얼거렸다. 사는 게 뭐 별거 있나 웃으면 되는 거지. 운전기사가 거울로 그를 보며 말했다. 목소리 좋으시네요. 아, 예전엔 성악가였어요. 진짜요? 마음속으로만요. 버스 안이 웃음으로 물들었다. 그는 창밖을 보며 미소 지었다. 이제 내 웃음도 누군가에게 음악이 되는구나. 버스에서 내린 그는 시장으로 향했다. 채소가게 아주머니가 그를 보며 말했다. 박 선생님, 오늘은 혼자 오셨네요. 그는 어깨를 으쓱하며 대답했다. 오늘은 둘이 오면 싸운다네요. 에이, 누구랑 싸워요? 내 그림자요. 고집이 세서 말이죠. 사람들이 폭소를 터뜨린다. 그는 팔을 한 단 고르며 중얼거린다. 당신, 이 시장 기억나지? 우리 여기서 깍두기 때문에 싸웠잖아. 그는 스스로 웃음을 터뜨린다. 그땐 왜 그렇게 다투었는지 모르겠다. 이제는 그런 싸움도 그립네. 그는 계산을 마치고 장바구니를 들었다. 그 순간 라디오에서 흘러나온 음악이 그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다. 시장 구석의 스피커에서 DJ의 목소리가 들렸다. 오늘도 혼자 웃는 분들, 사실은 제일 멋진 분들입니다. 그는 피식 웃으며 말했다. 그거 나한테 하는 말이지? 집으로 돌아온 그는 식탁 위에 팔을 올려놓고 라디오 옆에 앉았다. 오늘 나 제법 잘했지? 사람들 웃겼어.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라디오를 바라보며 덧붙였다. 근데 당신이 없으니까 누가 나 칭찬을 해주질 않아. 라디오에서 마침 DJ가 말했다. 여러분 잘하고 계세요. 그는 깜짝 놀라며 웃음을 터뜨렸다. 이야, 당신 아직도 날 놀리네. 라디오를 통해서라도. 그는 웃다가 문득 거울을 본다. 주름진 얼굴 사이로 눈가에 빛이 고였다. 그래, 나 오늘 웃었다. 진짜로 마음에서. 저녁이 되어 창밖이 어둑해진다. 그는 라디오를 끄지 않고 조용히 커튼을 닫았다. 커피포트가 끓는 소리가 부엌을 채운다. 그는 커피잔을 2개 꺼냈다. 하나는 내 거, 하나는 당신 거. 그는 커피를 따라 2잔을 식탁 위에 올려놓는다. 당신이 말한 대로 오늘도 웃음으로 하루를 마무리했어. 그는 커피를 마시며 미소 짓는다. 라디오에서는 마지막 곡이 흘러나왔다. 웃는 얼굴로 내일을 맞아요. 그는 눈을 감으며 속삭인다. 그래, 당신 말대로. 웃는 게 제일 어울려. 창밖엔 봄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그 빗소리가 라디오의 음악과 섞여 하나의 멜로디처럼 들린다. 그는 커피잔을 손에 든 채 작게 중얼거렸다. 이제 웃는 게 습관이 되려나 봐. 그날도 그는 평소처럼 식탁 위 라디오를 켜며 하루를 시작했다. 커피 향이 은은하게 퍼졌고 창문으로 들어온 햇살이 테이블 위에 길게 내려앉았다. 오늘도 당신의 아침 함께합니다. DJ의 목소리가 부드럽게 흘러나왔다. 그는 커피잔을 들어 올리며 중얼거렸다. 그래, 또 만나자. 오늘 하루. 그는 라디오를 들으며 천천히 식사를 했다. 밥 대신 식빵 한쪽 그리고 그 위에 잼을 발라 먹었다. 이제 이빨도 나보다 오래 살아남을 판이야. 그는 혼잣말을 하며 피식 웃었다. 식탁 위에는
어제보다 더 싱싱해진 화분이 놓여 있었다. 너도 듣고 있지? 오늘은 재즈가 흐르네. 그는 식탁 한쪽의 라디오를 쓰다듬었다. 그 안에 아내가 있는 듯한 습관적인 손짓이었다. 그때였다. DJ의 목소리가 잠시 멈추더니 조용한 배경음이 흐르기 시작했다. 다음은 오늘의 사연 코너입니다. 오늘은 아주 오래된 사연이 도착했네요. 그는 커피잔을 내려놓았다. 오래된 사연? 그는 귀를 기울였다. DJ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보내주신 분의 이름은 박선자 씨입니다. 그 순간 그의 손끝에서 커피잔이 살짝 흔들렸다. 뜨거운 커피가 손등을 적셨지만 그는 느끼지 못했다. 박선자. 그 이름은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면서도 가장 아픈 이름이었다. 사연의 일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라디오에서는 낯익은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당신이 이 라디오를 들을 때쯤엔 나는 없을지도 몰라요. 그래도 괜찮아요. 내 목소리가 여전히 거기 있잖아요. 그는 몸을 굳힌 채 숨조차 쉬지 못했다. 눈앞이 흐릿해지고 라디오의 불빛이 눈물 속에서 번졌다. 이 사람 이럴 줄 알았지. 그는 겨우 말을 뱉었다. 또 나 놀라게 하려고. DJ가 덧붙였다. 이 사연은 3년 전 우리 방송국으로 도착했지만 주소가 없어 보류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오늘 다시 발견되어 이렇게 세상에 전해드리게 되었네요. 그는 떨리는 손으로 라디오를 감쌌다. 당신 언제 또 이런 걸? 그는 고개를 숙이고 눈을 감았다. 그의 어깨가 조용히 떨렸다. 라디오 속에선 아내의 목소리가 잔잔한 음악에 묻혀 이어졌다. 당신 너무 슬퍼하지 말아요. 내가 웃는 걸 좋아하잖아요. 당신이 웃으면 나도 웃을 것 같아요. 그는 손끝으로 테이블을 두드리며 억눌린 웃음을 터뜨렸다. 당신 진짜 죽어서도 타이밍 하나는 끝내주네. 웃음과 눈물이 한꺼번에 섞였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라디오 앞에 앉았다. 그래, 나 잘 웃고 있어. 요즘은 애들도 나보면 웃는다니까.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근데 당신 이 목소리 남겨둔 거, 나 너무 고맙다. 그는 손으로 라디오의 옆면을 쓸며 말했다. 이 작은 상자 안에 당신이 들어 있었네. 이제 알았네, 참. 라디오에서는 마지막 멘트가 들려왔다. 사연을 남겨주신 고 박선자 씨께 감사와 추모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고맙대. 들었지? DJ가 당신한테 고맙대. 그는 손가락으로 볼을 문지르며 눈가를 훔쳤다. 당신 이제 방송 나갔네. 연예인 됐어.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창문을 바라봤다. 햇살이 부엌으로 들어와 라디오 위에 고요히 내려앉았다. 이제 진짜 괜찮아. 그의 목소리는 낮지만 단단했다. 이 목소리 평생 가지고 있을게. 그는 커피잔을 들어 라디오 앞에 놓았다. 오늘은 당신 차례야. 내가 따라줄게. 그는 커피를 2잔 내리고 식탁 위에 나란히 올려놓았다. 하나는 자신을 위해, 하나는 그녀를 위해. 라디오에서는 여전히 아내가 생전에 좋아하던 피아노 곡이 흘러나왔다. 그는 음악에 맞춰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다. 이제야 알겠다. 당신이 왜 그토록 라디오를 좋아했는지. 그는 조용히 웃었다. 소리는 사라져도
마음은 남는 거구나. 라디오의 불빛이 깜빡이며 작게 울리는 소리가 들렸다. 그는 손끝으로 스위치를 살짝 만졌다. 고마워, 이 기계야. 오늘 내 인생을 돌려줬네. 창문을 통해 들어온 햇살이 식탁 위 두 잔의 커피를 비췄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오늘은 진짜 당신이 들린다. 그는 라디오를 끄지 않았다. 음악이 흐르는 동안 그는 조용히 커피를 마셨다. 그리고 속삭였다. 이제는 울어도 괜찮아. 그건 웃기 위한 준비니까. 며칠이 흘렀다. 박 노인의 집에는 여전히 라디오가 켜져 있었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 그는 볼륨을 좀 더 높여놓았다. 조용한 음악이 아니라 세상과 이어진 소리처럼 느껴졌기 때문이다. 그는 그날의 사연 이후 이상할 만큼 많은 전화를 받았다. 동네 사람들이 방송 들었어요. 하며 찾아왔다. 슈퍼 아주머니는 박 선생님, 그거 진짜 감동이었어요. 저도 울었잖아요. 그는 웃으며 대답했다. 이제 동네 스타가 다 됐네. 그렇게 평범한 하루가 지나가던 어느 날 전화벨이 울렸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KFM 라디오 제작팀인데요. 박 선생님 맞으시죠? 예, 그런데요. 저희 방송에서 사연 후속 인터뷰를 하고 싶습니다. 청취자분들이 너무 감동하셨어요. 그는 순간 당황했다. 아, 내가 뭐라고 나는 그냥 듣는 사람인데. 그래서 더 모시고 싶어요. 청취자의 인생이 바뀐 이야기. 이번 주 토요일 방송입니다. 그는 잠시 망설였다. 라디오를 바라보았다. 그 안에서 아내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다. 가요, 당신. 이제는 당신이 말할 차례예요. 그는 천천히 대답했다. 좋아요. 그럼 한번 가보죠. 토요일 아침, 그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다. 옷장 문을 열어 가장 오래된 양복 한 벌을 꺼냈다. 아내가 생전에 이건 꼭 입어야 한다고 말하던 정장. 넥타이도 그녀가 직접 골랐던 하늘색 줄무늬. 거울 앞에 서서 매만지며 중얼거렸다. 이거 아직도 어울리네. 당신 안목은 여전해. 그는 조심스레 라디오를 껐다. 오늘은 내가 방송하러 간다. 그러니까 내가 잘 들어야 돼. 버스를 타고 도심으로 나갔다. 라디오 방송국 건물 앞에 도착했을 때 손바닥엔 땀이 차 있었다. 작은 안내문이 눈에 들어왔다. 오늘의 초대 손님 박 노인 사랑을 기억하는 목소리. 스튜디오 안으로 들어가자 조명이 따뜻하게 비추고 있었다. 젊은 작가가 다가와 인사를 건넸다. 선생님, 저희 어머니도 방송 듣고 울었어요. 그는 머쓱하게 웃었다. 그럴 일은 아닌데요. 내가 뭐 큰일 한 것도 아니고. 아니에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 말에 그는 잠시 고개를 숙였다. 마이크 앞에 앉자. 심장이 천천히 뛰기 시작했다. DJ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청취자분들이 정말 기다리셨어요. 그날의 주인공, 박 선생님 모셨습니다. 그는 작게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그냥 박 노인입니다. 선생님, 요즘은 어떻게 지내세요? 그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여전히 커피는 두 잔 내려요. 방송실 안에 잔잔한 웃음이 흘렀다. 그는 이어서 말했다. 하나는 나를 위해, 하나는 그 사람을 위해요. 그게 이제 습관이 됐죠. DJ가 미소를 지으며 물었다. 그 사연을 다시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셨나요? 그는 마이크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대답했다. 살아있는 사람은 있는 게 일인데 그 사람은 잊히지 않게 해주더군요. 순간 방송실이 고요해졌다. 그의 목소리엔 눈물보다 따뜻한 미소가 섞여 있었다. 사실 그 사람은 라디오를 통해 다시 나한테 왔어요. 이제는 혼자가 아니에요. 이 소리 안에 그 사람이 있어요. DJ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했다. 아름다운 말씀입니다. 혹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으세요? 그는 라디오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마치 그 안에 그녀가 있는 것처럼. 이 라디오는 제 아내와의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 스튜디오 안의 공기가 멈춘 듯 했다. 그리고 이내 그는 웃으며 덧붙였다. 근데요, 아직도 가끔 싸워요. DJ가 놀라 웃음을 터뜨렸다. 싸워요? 네. 볼륨이 너무 커서요. 순간 방송실 전체가 웃음으로 물들었다. 그 웃음은 울음보다 깊고 사람 냄새 나는 따뜻한 소리였다. 방송이 끝나고 스태프들이 그에게 박수를 보냈다. 젊은 작가가 말했다. 선생님, 오늘 정말 멋졌어요. 그는 손사래를 쳤다. 에이, 난 그냥 얘기했을 뿐이야. 그 사람이 시켜서. 밖으로 나오자 봄바람이 부드럽게 얼굴을 스쳤다. 하늘이 유난히 맑았다. 그는 깊게 숨을 들이켰다. 그리고 혼잣말을 했다. 이제 진짜 마지막 방송이네. 이제 내가 할 말은 다 했어. 그는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가며 하늘을 올려다봤다. 듣고 있었지? 내가 말 잘했지? 그의 눈가가 반짝였다. 버스가 오자 그는 천천히 탔다. 창문 밖으로 스쳐가는 햇살이 그의 얼굴을 부드럽게 감쌌다. 라디오에서는 재방송이 흘러나왔다. 오늘의 게스트 박노인. 그의 사랑이 우리 모두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창밖의 하늘에 속삭였다. 당신, 이제 전파도 탔어. 진짜 스타네. 그리고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햇살이 따뜻하게 그의 얼굴 위에 머물렀다. 그의 마음엔 더 이상 외로움이 없었다. 그날 이후 박노인의 집은 조금 달라졌다. 라디오는 여전히 식탁 위에 있었지만 이제는 슬픔의 소리가 아니라 하루를 여는 벗이 되어 있었다. 아침이면 그는 창문을 먼저 연다. 공기가 신선하네. 당신이 빨래 널던 냄새 같다. 햇살이 들어오면 그는 자연스레 웃는다. 자, 오늘도 시작이네. 그는 커피 2잔을 내린다. 하나는 자신을 위해, 하나는 여전히 그녀를 위해. 식탁 위에 놓인 2잔의 커피는 이제 외로움의 상징이 아니라 동행의 표식이 되었다. 당신, 오늘은 진하게 내려봤어. 내가 끓이는 것도 제법이지? 그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중얼거린다. 처음엔 이 맛이 왜 좋은지 몰랐는데 이젠 커피보다 이 대화가 좋네. 라디오에서는 익숙한 오프닝 음악이 흐른다. 오늘도 당신의 아침 함께합니다. 그는 그 목소리에 미소 지었다. 그 말, 이제는 정말 내 말 같네. 이웃 김아주머니가 문을 두드린다. 박 선생님, 시장 가요? 그는 문을 열며 말했다. 시장요? 가야죠. 오늘은 깍두기 대신 장미를 살까 해서. 어머, 로맨티스트 다 됐네. 이제야 공부 다 끝났거든요. 둘은 웃으며 골목을 걸었다.
그는 시장 입구에서 잠시 멈춰섰다. 예전에는 사람들의 소음이 낯설었지만 이제는 그 소리들이 음악처럼 들렸다. 그래, 이게 삶의 배경음이지. 그는 마음속으로 아내에게 말했다. 당신이 틀어준 라디오 덕분에 내가 다시 세상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됐어. 시장 한쪽 꽃집에서 그는 장미 한 송이를 샀다. 오늘은 특별한 날인가 봐요? 꽃집 주인이 묻자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냥 살아있는 날이 특별하죠. 주인은 웃었다. 그도 웃었다. 집으로 돌아온 그는 꽃 한 송이를 라디오 옆에 꽂았다. 이거 봐, 당신 좋아하던 색깔이야. 그때 그 분홍빛. 그는 의자에 앉아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라디오에서는 익숙한 목소리가 다시 흘러나왔다. 오늘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마음을 전해보세요.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매일 하고 있어. 못 들을까봐 2번씩. 그는 식탁 위 편지 봉투를 바라봤다. 아내의 손글씨가 여전히 선명했다. 그는 손끝으로 그 글씨를 한번 쓸며 말했다. 이젠 이 편지 읽지 않아도 돼. 내가 다 외웠거든. 창문 밖에서는 참새들이 지저귀었다. 그는 그 소리를 들으며 미소 지었다. 당신 이 소리 듣고 있지? 이게 요즘 내 배경음악이야. 라디오의 불빛이 전멸하며 DJ의 마지막 인사가 흘러나왔다. 오늘도 누군가의 하루가 다시 시작되길 바랍니다. 그는 조용히 커피잔을 들어 라디오를 향해 살짝 들어 올렸다. 그래, 나도 다시 시작이야. 그는 창문을 열고 부드러운 바람을 맞았다. 햇살이 식탁 위를 따뜻하게 덮었다. 그의 목소리가 오랜 시간 닫혀있던 마음속으로 스며들었다. 당신, 이제 내 걱정은 그만해도 돼. 이제 나 당신 없이도 괜찮아. 그는 고개를 들고 창밖 하늘을 오래 바라봤다. 하늘 한쪽에 흰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다. 그는 그 구름을 향해 천천히 손을 흔들었다. 오늘도 잘 듣고 있지? 그럼 됐어. 라디오에서는 조용한 피아노 연주가 이어졌다. 그는 커피를 마저 마시고 식탁 위를 정리했다. 커튼을 걷자 오후의 햇살이 방 안을 가득 채웠다. 그의 뒷모습은 여전히 구부정했지만 걸음에는 힘이 있었다. 문을 나서며 그는 중얼거렸다. 오늘도 나답게 살면 되지. 그가 문을 닫자 라디오에서는 잔잔한 멘트가 흘러나왔다. 청취자 여러분, 내일도 함께해요. 그의 발걸음이 골목 끝으로 사라질 때까지 라디오는 조용히 켜져 있었다. 그 소리 안엔 여전히 2사람의 대화가 이어지고 있었다. 인생이란 누군가의 목소리가 사라진 뒤에도 그 소리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일인지 모릅니다. 하루하루 같은 자리에서 같은 커피를 내리며 그 사람과 다시 웃을 수 있다면 그건 이별이 아니라 다른 모양의 동행이겠지요. 그리고 오늘 그의 식탁 위에서는 다시 2잔의 커피가 김을 올립니다. 하나는 기억 속의 사람을 위해, 하나는 오늘을 사는 자신을 위해. 당신 오늘도 잘 듣고 있지? 그의 목소리가 라디오의 마지막 음악처럼 따뜻하게 울려 퍼진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당신의 따뜻한 손끝 하나가 또 다른 이야기의 시작이 됩니다.